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제가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오늘 수업을 찍고요.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천호교육장은 금요일 날 7시에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안 보는 데도 계시고, 본 데도 계시고, 오디오 잘 들리고, 이어서 수업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 자료 공유를 조금 해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죠. 저는 일산에 피부관리실 원장님들 모여가지고 교육을 좀 갔다가 좀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수업을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 질환 중에서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했고 지루성 피부염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병원 가면 얘기하는 게 뭐 지루성 피부염이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그럼 우리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루성, 지성이겠죠. 지성 기름 때문에 생기는 염증을 우리가 거의 다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피부과 가서 뭔가 뭐 얼굴이 가렵거나 얼굴이 따갑거나 뭔가 생겨서 가면은 대부분 다 지루성 피지염이라고 피부염이나 피지염이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피지가 나오는 그 길을 우리가 피지염이라고 많이를 하거든요. 피지가 나오는 길, 피가 나오는 모공 거기를.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이야기를 좀 가장 많이 들을 수가 있고,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된 부위에 발생하는 습진이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염증인 거죠.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이 막 특별히 뭐 얼굴 가렵다고 하는데 특별히 뭐 문제가 없어.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루성 피부염이나 화장품 부작용, 화장품 알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희한테 뭐 컴플레인을 걸거나 무언가 이렇게 했을 때도 저희 재차 한 번 더 확인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의사들이 다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항생제 처방, 염증약 처방, 알러지약 처방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약을 먹으면 무조건 개선이 되기는 해요. 근데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모르면 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될 게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원래 어떤 건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생후 3개월에서 40세에서 70 사이에 발생 빈도가 높대요. 그러면 3개월부터 70세 사이 모든 연령층이 다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유아기에는 성별 차이가 없으나 성인에게서는 남성이 더 흔하며 지성 피부, 지루니까 지성 피부와 관련이 있다. 지루성 피부염은 신경계 장애 환자, 즉 파킨스병이나 뇌혈관 질환, 간질, 중추신경계 손상, 얼굴신경 마비, 척수 구멍증, 신경이완제, 그러니까 약이죠. 이런 것들이 약을 먹는 환자들에게 조금 더 많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루는 피테로스포름 원충에 감염이 되거나 신경전달 물질이 이상이 생기거나 물리적 인자, 표피 증식 이상, 약재와 영양장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홍반 위에 발생한 건성 혹은 기름기가 있는 노란 비늘이 특징이고요. 가려움증을 함께 동반합니다.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하며 전신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한 부위에 국한된 발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두피에는 그러니까 쌀 껍데기 모양의 표피 탈락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이러한 현상을 비듬이라고 한대요. 요 감염성 피부 질환으로 넘어갈게요. 감염성 피부 질환은 상주 미생물, 내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군, 서식처, 박리층, 각질층의 가장 위에 있는 박리층에 있고, 박리층의 빈 공간, 밀도는 부위에 따라 크게 변화를 합니다. 구성 요소는 포도상균, 효모균, 병원성 미생물과 경쟁을 통해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테리아에 의한 피부 질환, 모창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털 주변과 그 조직이
비강 내에 상재하는 포도상구균에 의해 화농성 염증을 나타내는 상태고요. 면도를 하는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며 초기에는 콧구멍 주변, 윗입술, 여기에 자결감, 뭔가 화덕화덕거리는 따끔따끔거리는 느낌과 소양증을 동반한 홍반, 붉음증이 나타나고요. 진행되면 적색 구진이나 농포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면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될 수가 있어서 요거는 거의 칼면도, 그 면도 날 있는 그 일회용 면도기, 그걸로 면도했을 때 많이 생기는 박테리아에 의한 피부 질환이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생기는 화농성 염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농가진, 이렇게 생겨로 농가진이라고 하는데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해 접촉성 감염성 질환으로 영아나 소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이다. 빨리 터지고 진물이 나며 딱지가 않는 것이 특징이고요. 주로 얼굴이나 손, 발, 주로 수포를 형성하고 대부분의 경우 자연 치유되지만 과망산 칼륨 용액으로 스포를 하거나 항균제가 함유된 비누 등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항생제를 투여하면 조금 더 빠르게 고칠 수가 있다. 그다음에 피부 질환으로서는 농양 및 절종, 옹종이라고 하는 주로 황색 포도상균에 의해 급 만성 국소 감염에 의해 생긴 고름이 국소적으로 고인 상태를 말하며 절종은 모낭 주위의 조직이 깊숙이 발생한 급성 화농성 염증으로 처음에는 붉고 열이 나면서 주변 림프절이 커지고 통증을 수반한다. 10일 정도 지속이 되다가 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옹종은 두 개 이상의 절종이 융합되어 보다 크고 깊게 발생한 두 개 이상 형태의 농양을 말하고요. 인체의 어느 부에도 생길 수 있으며 알코올 중독, 빈혈, 면역 결핍, 당뇨병 등 전신질환 시 많이 발생한다. 치료는 절개 후에 베논과 전신항생제를 사용하고요. 보조치료법으로는 온열요법을 통하여 초기에 자연 배농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단독. 림프관 침범을 동반하는 급성 표층 연조직염이고요. 연쇄상규균에 의해 감염이 되고 심한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고 국소 부위에 통증이 있는 선억색 반점이 생기면서 경계가 명확하고 가장자리가 단단하며 심하게 부어오르고 주로 얼굴과 다리에서 호발이 된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찰진. 두 피부면이 겹치는 부위, 이렇게 겹치는 부위에 발생하는 표층 염증성 피부염으로 주로 비만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요. 화끈거리거나 약간 가렵고 경한, 경미한 홍반으로 시작이 되지만 진행이 되면 피부가 짓무르면서 진물이 흐른다. 병변을 건조하게 하고 마찰과 2차 세균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 중에서는 단순포진, 급성 수포성 질환으로 맑은 수포가 생기고 바탕은 붉은색이래요. 국소 부위에 가려움증, 자결감, 홍반이 선행될 수 있고 2에서 3mm 정도의 소수포가 며칠의 경과를 지낸 후 터져 가피를 형성하고 상처가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단순 포진이 발생한 경우 습진 부위의 군집성 소수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가 있다. 이때는 발열, 쇠약감 등 전신 증상에 동반될 수 있고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 열이나 감기, 구토, 피로 증세가 있는 사람 경우 주로 발생한다. 단순포진 바이러스의 감염은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고 전형적인 입술 주변의 소수포로 나타나는 단순포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광범위하게 만성적인 궤양과 조직 파괴를 초래하는 단순포진의 경우에는 악성 종양과 관계가 있으므로 병원 가서 검사를 조금 해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태아 및 신생아 단순포진. 임신 동안 모체 성기 부위에 있는 단순포진이 있는 경우 태아에게 감염돼서 수포성 피부와 함께 소두증, 소안구증, 맥락막염 등 기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산이나 사단의 원인이 된다. 신생아의 단순포진은 주로 분만 시 감염된 산모의 산도를 통해 감염되는데 음부포진으로 신생아의 감염 위험이 있는 산모는 양막 파열 전 혹은 파열 후 24시간 이내에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을 시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나오면서 포진이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는 산모는 양막이 파열 전에 24시간 이내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대상포진. 요즘에 조금 많이 이게 보이죠? 뉴스, 뭐, 광고도 하고. 대상포진은 수두의 초기 감염 후 신경절의 잠복. 그러니까 수두가 한 번이라도 걸렸던 사람은 신경절에 얘네가 잠복해 있다가 피부의 편측성으로 수포성 발진과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질환이다.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므로 피곤하고 건강이 나빠질수록 발병률이 높다.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발병이 되는데 비교적 흔한 피부 질환이기는 하나 특히 악성 종양 및 백혈병 환자에게 높은 발병률로 보인다. 그다음에 전염성 면속종. 폭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으로 구진이 1마이크로에서 1cm 정도로 보통 물사막이라고 불린대요. 주로 성인보다는 소아에게 많으며 안면, 손, 피부 점막 부위에 발생을 하고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면역결핍증 환자에게 더욱 병변이 악화될 수 있고요. 소파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기는 하나 안건 부위는 전기 소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자연 치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두. 수두는 대상포진과 같이 VZ 부위에 의해 발병을 하고요. 주로 소아에게서 발생이 되며 비교적 흔한 질환이에요. 감염력이 매우 강해서 발진 1일 전부터 수포성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평균 7일 동안 감염력이 있다고 합니다. 발열, 오한, 근육통, 권태감 등 전후 증상에 따라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데 이 발진은 몇 시간 후 수포 및 농포로 변화하여 가피를 형성한다. 가피는 1에서 3주 후에 떨어져 나가며 반응을 남기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초기에 그 핑크 색깔 이렇게 톡 찍는 칼라민 로션, 칼라민 로션을 발라서 소양감을 완화시키고 건조해진 후에는 항생제와 외용 연고를 바르게 합니다. 네, 피부 질환에서 사마귀도 우리 피부 질환으로 봐요. 사마귀는 파퓰로마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유발되는 양성 종양으로 파퓰로마 형태나 발생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피부와 피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며 작은 손상에 의해 피부 각질층이 손상되었을 경우 표피 감염이 더욱 쉽다. 심상성 사마귀는 바이러스가 각질층에 증식하여 구진을 만드는데 표면이 거칠고 오돌토돌하며 어느 부위에나 있는 가장 흔한형 질환으로 어린이일 때 주로 잘 생기며 성인이 되면 발생 빈도가 낮아진다. 수장족저 사마귀는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생긴 것으로 경우 걸어 다닐 때 심한 통증이 따르기도 하며 티논이나 굳은 살과 유사한 양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편병사마귀는 각각지라 증상이 없으며 주로 젊은 층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홍역, 풍진, 이거 다 그 수족구 어렸을 때 예방접종 다 하죠. 두부백선, 바이러스성 질환이 많은데 홍역부터 홍역 바이러스는 주로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전신 홍방과 구진성, 발진, 고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고요.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구강점막에서 특정적인 캅 캅킬리스 반점이 나타나고 발진은 이마에서 시작하여 2에서 3일 후에는 전신에 확산된 후 5일 정도가 지나면 피부와 전신 증상이 사라진다. 치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진통이나 해열증,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고 2차 세균 감염이 적절할 때 항생제를 투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풍진, 어린이에게 흔히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피부 발진과 임파선 종대가 특징이고요. 임파선이 붙는 거.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호흡기를 통한 비말 감염 형태, 비말 우리 침, 발진, 침하고 콧물, 발진은 얼굴에서 처음 시작하여 24시간 이내에 체간과 우리 몸 체간과 사지, 팔다리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요. 임신 중에 감염될 경우 기형을 동반하므로 심각한 태아 감염증
선천성 풍진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다면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한다. 우리 어렸을 때 백신 다 맞았는데 출산하기 전에도 이 바이러스가 없다고 하면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수족구. 이거는 되게 애기들, 10세 이하의 면역이 많이 떨어진 친구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건데요. 손과 발, 입의 수포성 병변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4에서 5일 동안 잠복기를 거쳐서 발열과 함께 혀, 손, 발바닥 등의 수포나 구진이 드문드문 나타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된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면역에 관계된 거예요. 얘가 심상정 사마귀, 족저, 편평사마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진균 감염성 질환. 아까 위에는 바이러스성 맞나요? 봅시다.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하고 진균하고 또 달라요. 여기 진균성 질환에는 두부의 백선, 두피 피부의 사상균성 진균증으로 급성기에 배농과 탈모를 일으키는 모낭성 영이 특징이고요. 만성 감염 시에는 인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질환이래요. 주로 학동기 소아에서 호발하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발기지, 모자, 극장, 의자 등을 통해 전파된다. 심한 경우 탈모가 통틀어 발생이 하지만 악취가 나며 방치하면 두피 위축에 반응을 형성하게 되고요. 치료제는 항진균제를 내복하고 염증이 심한 경우는 탈모 방지를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며 국소적으로 과망간 칼륨을 도포를 해줍니다. 족부백선, 이거 발. 아까 두부백선, 머리 두피거든요. 족부백선은 발 족자를 써서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환자로부터 떨어나온 그 각질을 통해서 감염이 된대요. 특히 무좀이라고 불리는 질환으로 지간형, 소수포형, 각화형으로 분류가 된다. 지간형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발가락 사이 피부가 희게 짓무르고 소양감이 심하며 균열이 나타나는 형태고요. 소수포형은 발바닥이나 발 옆에 점액성의 장액으로 차 있는 소수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소양감이 심한 경우고 발바닥 전체에 걸쳐서 정상적 피부 색깔으로 각질만 두꺼워져서 긁으면 인설이 떨어지는 증상의 각화형도 족부백선에 해당이 됩니다. 체부백선. 체부백선은 손, 발, 앞면, 서해부를 제외한 체간에 발생하는 백선으로 일명 도장버짐이라고도 한대요. 족부백선은 수부백선에 의해 자가 감염되는 경우가 흔하고 증상은 경미한 소양증이나 경계가 뚜렷한 인설성 판이나 수포가 나타나는데요. 항진균제를 국소 도포하거나 전신 투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수부백선. 손가락과 손바닥에 발생하며 소수포와 인설을 동반하며 족부백선과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각화형이다. 네, 조갑백선, 손톱이나 발톱에 발생하는 무좀으로 조갑이 두터워져 혼탁해지며 광택을 잃고 부스러지기 시작한다. 국소치료만으로 효과가 적고 반드시 경구용 항진균제를 내복하여야 한다. 완선. 성인 남자에게 서해부 경기가 뚜렷한 윤상 내지 반월령의 병변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회음부와 둔부까지 퍼지는 경우가 있다. 수족부 백선 및 조갑백선으로부터 전파되는 경우가 많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 더욱 악화된다. 너무 밀착된 의복을 착용은 금하고 몸을 건조하고 시원하게 유지하며 체부백선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체부백선 어떻게 치료했죠? 항진군제를 국수 도포하게끔 했죠. 이게 의외로 땀 많은 사람들 좀 많아요. 그리고 팬티, 그 고무줄 찡기는 게 있거나 통풍이 좀 잘 안 되면 생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칸디다증. 칸디다, 칸디다소균은 건강한 사람의 구강, 질, 장 등에 서식하는 정상 상재균, 원래 살아있는 내 몸에 있는 균이고요. 숙주의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감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 칸디다균은 염증,
질염증 많이 가서 우리 병원 가면 많이 여성들의 감기라고 하는데 원래 내 몸속에 잘 있는데 이게 내가 면역이 떨어지면 이 균이 내 몸을 지켜줘야 할 균이 거꾸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많고 그다음에 전풍, 어루럭이라고 하는데요. 연한 황갈색의 반점으로 효모 상태의 원인균에 의해 증상 없는 만성 인설성 피부 질환으로 다양한 색소 침착을 나타내는 경계가 뚜렷한 인설반이 특징이다. 피지 분비가 왕성한 15세 이상의 젊은 연령층에게 많이 발생하고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 탈색반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피부 착색으로 미용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체부백선, 두부백선, 족부백선, 조갑증, 칸디다증, 전풍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선. 각질화가 잘 되지 않으며 세포 분열이 과하게 되는 만성 질환으로 은백색의 인설을 동반하는 구진으로 판을 나타내는 피부 질환이다. 인구의 1에서 3% 정도, 우리나라는 1% 내외로 동양 인은 발병률이 낮대요. 세포 주기가 정상세포의 12배 정도 빠르고 세포 분열 중인 기저세포가 건강세포의 수배가 된다고 합니다. 피부에 촌농과 같은 인설이 생기면 정상출혈이 있고 떨어져 나가는 세포의 핵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선 우리 배웠는데 그중에 심상성 어린선. 가벼운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리나 전신의 피부가 메마르고 거칠기 때문에 미용상에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낭각화증. 되게 상안부 이쪽 팔 쪽에 주로 발생하며 치료를 받아야 할 질병은 아니지만 미용상에 장애가 된다. 요거 모낭각화증 어디 제일 많이 냐면 팔뚝에 닭살 피부 또는 뭐 무릎에 요런 데 털이 있는데 모낭각화증이 많이 생겨요. 네, 편평태선. 피부와 점막에 두껍고 뻣뻣한 구진들, 우리 코끼리 피부처럼 되는데 소양감이 심한 염증성 질환으로 전 세계 1% 미만의 인구에서 인종이나 남녀 성별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질병이래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으나 정신적 요인, 바이러스성 감염설, 유전적 요인, 면역설, 약물 또는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 등을 원인으로 보고요. 구진이 특징적으로 작고 표면이 평평하고 매끄러운 다각형으로 중심부에는 함몰이 되어 있어서 표면에서 선조를 볼 수가 있다. 호발 부위는 주로 손목의 안쪽, 체간부, 대퇴부, 내측, 하지, 특히 발목 부위가 부위며 심한 소양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소양증. 음, 이게 편평태선이래요. 코끼리 피부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 저희 여기까지가 책은 이제 끝인가 봐요. 여기까지가 문제성 피부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한 권을 다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저희 수업 시간이 오늘 하고, 지금 오늘 거, 목요일, 금요일이면은 이번 저희 응용 피부 미용은 끝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회차에는 답안을 올려드리기로 했고, 이번 거, 그러면은 다음 수업 시간부터는 제가 문제성 피부랑 제품, 화장품 이런 거 조금 재밌게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이 다음 자료를 가지고 올게요. 어, 우리가 계절학기, 동계학기로 만났지만 책 한 권은 다 띈 거거든요. 메디시언이라고 하는 이 피부 책을 우리가 111페이지를 다 했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요 책이 알기 쉬운 피부과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 책을 우리가 그래도 굉장히 지금 거의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의 책을 다 정리를 했잖아요. 보통 우리 이 피부과학 앞에 과학이 붙었는데 피부학
책이에요. 우리 학부 친구들이 피부 전공하는 친구들이 우리 기초 피부라든지 응용 피부라든지 피부학이라든지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피부 미용사, 피부 자격증 그리고 피부 전공하시는 분들의 전공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계절 학기 동안 다 한 책을 다 마무리를 한 겁니다. 한 권을.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하나의 피부학 책을 잘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시험 보시고, 정리를 뭐, 그래도 나름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보고, 피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한번 내용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아도 내가 피부 전문가만큼은 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피부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 이 책 한 권을 다 우리가 마무리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우리 그 문제성 피부 진단 처방을 그때 수업 시간에 대체한 걸로 한번 했는데 그거를 할지 화장품 다른 내용들을 조금 할지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 지금 남은 거 2교시 내일 거 이론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 띄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다음 챕터로 돌아오겠습니다.